서진아, 정말 괜찮아?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유나야, 사실 요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유나 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저도요. 요즘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안녕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공허함, 부부간의 소원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거나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나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도심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유나는 북카페 창가 자리에서 커피잔을 돌리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까지 아직 30분이 남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쉰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야 느끼게 된 이상한 감정이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19년째였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남편 민수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역시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도 교무실 업무에만 매달렸다. 대화라고 해봐야 생활비 이야기나 아들 진학 문제가 전부였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그 벽은 시간이 갈수록 두꺼워져만 갔다. 작년 봄 아들 준호가 부산의 한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준호가 없는 저녁 식탁은 쓸쓸했다. 민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수업 준비를 하거나 학교 일을 처리했고 유나는 혼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결혼한 지 22년이 넘었지만 요즘처럼 남편이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단체 카톡방에서 이서진의 메시지를 받았다. 유나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지 않을래? 요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 서진과는 졸업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다가 각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아마 6년 전쯤 동창회에서 스쳐 지나가듯 인사를 나눈 게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유나는 서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무료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대학 시절 서진은 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다. 키가 크고 활발한 성격에다 늘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유나보다 2살 어렸지만 오히려 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서진은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 그녀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창밖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거울을 보며 입술에 발랐다. 화장을 다시 하려고 준비해온 것들이었지만 이미 충분히 단정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히 옛 친구를 만나는 것뿐인데 말이다. 사실 요즘 유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40대 중반이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 피곤에 지친 중년 여성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도 어색해졌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져갔다. 북카페 안은 따뜻하고 고요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유나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 병원의 분주함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을 기다렸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진이 얼마나 변했을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았다. 시계 바늘이 3시 30분을 가리킬 때쯤 카페 문이 열렸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찬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는데 처음엔 서진인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시절 그렇게 밝고 활기찼던 서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야윈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한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서진아? 유나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서진은 그제야 유나를 발견하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늦었지?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싶었죠.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예전에 항상 곧게 펴고 다니던 어깨도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요. 앉아, 서진아. 뭐 마실래?
유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메리카노면 돼. 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꺾일 것 같은 나뭇가지 같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온 유나는 서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죠. 예전에 늘 환한 웃음을 띠고 있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서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건축사무소 일은 잘 되고 있고?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진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럭저럭. 종혁이가 열심히 해서 사무소는 안정적이야.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유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읽는데 익숙해졌거든요. 정말 괜찮아?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유나는 기다려줬어요. 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서진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말이에요. 종혁이가 요즘 많이 변했어. 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말투도 거칠어졌어. 유나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의 남편 박종혁을 대학 시절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용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랬어?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아. 처음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요즘엔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술도 전에 없이 마시기 시작했어. 밤늦게 들어와서 혼자 마시고 다음날 아침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그런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유나는 서진의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지쳤을까. 그게 가장 힘든 거야. 혼자라는 느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종혁이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가끔 이야기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해.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답답해.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보기엔 우리가 잘 사는 부부 같을 텐데 속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니까. 유나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기도 했죠. 자신의 남편 민수는 적어도 화를 내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종혁이가 일에는 성실하다고 했잖아. 혹시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그런 건 아닐까?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요즘 건축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나도 힘든데 말이야. 서진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요즘엔 집에 있는 게 무서워. 언제 또 화를 낼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 유나는 서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대학 시절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친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세상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싶었죠. 서진아, 혹시 상담이나 그런 걸 받아본 적 있어? 생각은 해봤는데 종혁이가 알면 더 화낼 것 같아서 못하겠어.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 할까봐.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카페 안을 채우고 있었죠. 유나는 서진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죠. 유나야,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종혁이가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도 해.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거든요. 물건을 던진다고? 서진아, 그건 너무 심한데. 한 달 전에는 내가 설거지를 늦게 했다고 접시를 바닥에 던졌어.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서 내 발목에 상처가 났는데 종혁이는 사과도 안 하더라고. 서진이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려 보여주는데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유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서진아. 그런데 이상한 게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이야.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걱정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서진이 말하는 그 무거운 분위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일까?
자신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종혁이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걸까? 유나가 물어봤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 요즘 건축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 수주받던 일들이 하나둘씩 취소되고 기존 프로젝트들도 연기되는 일이 많아졌어.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병원에서도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집에서 화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종혁이는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줄 아나 봐. 서진이 웃으려고 했지만 쓴웃음만 나왔어요. 사실 나도 종혁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불면증이랑 소화불량 때문에 말이야. 병원까지 다니고 있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해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누가 알겠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척하고 살았는데 속으론 정말 지쳐가고 있었어. 유나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남편 민수와 비교하게 되는 거였죠. 민수는 절대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 남편은 어때? 민수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착하지? 서진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착하긴 해. 화내는 일도 거의 없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럼 좋겠다. 우리 집 같은 일은 없겠네. 그런데 유나가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요즘엔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 마치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달까. 대화도 거의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평화롭잖아. 나는 그런 평화가 그리워. 평화롭긴 한데 너무 심심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달까. 유나 자신도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각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있잖아, 유나야.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하고 말이야. 대학 때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 유나도 깊이 공감했어요. 나도 그래. 요즘 거울 보면 피곤한 아줌마 얼굴만 보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어. 종혁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여자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별일 아닌 걸로 호들갑 떤다고. 서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유나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종혁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일까? 서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면도 있는 걸까? 종혁이가 집에서만 그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때? 밖에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해. 그래서 더 답답해. 사람들은 종혁이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걸. 서진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요즘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워. 언제 또 화를 낼지 모르겠어서 눈치만 보게 돼. 이런 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유나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서진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겠는데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자신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갈까? 정말 서진이 말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서진과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유나는 계속 친구 생각이 났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영양제를 챙겨서 서진이네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요즘 입맛도 없어 한다고 했으니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말이에요. 서진이네 집은 신시가지에 있는 빌라 3층이었어요. 깔끔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역시 건축사무소를 하는 집답게 센스 있게 꾸며져 있었죠. 유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서진이 집에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온 게 실례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현관벨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은 서진이 아니라 남자였어요. 바로 서진의 남편 종혁이었죠.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 없을 줄은 생각 못했거든요. 혹시? 종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이 대학 동창 정유나라고 해요. 서진이 있나 해서 왔는데. 아, 그러시구나. 서진이는 지금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며칠 있을 것 같은데. 종혁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유나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아,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걸 전해주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며 영양제 봉지를 보여줬어요. 아, 그냥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종혁이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서진이가 친구분 얘기 많이 했어요.
간호사 일하신다고 하던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종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서진이 말했던 무서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요. 사실 혼자 있어서 심심했거든요. 유나는 종혁의 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건축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종혁이 설계한 건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커피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혁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유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서진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집 안 분위기는 따뜻해 보였어요. 가족 사진들도 곳곳에 놓여 있고 서진이 좋아하는 꽃들도 화분에 예쁘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여기 커피 나왔어요. 종혁이 커피잔을 가져와서 유나 앞에 놓아줬어요. 서진이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가져왔는데. 고마워요. 사실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종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유나는 종혁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키는 크지 않지만 단정한 체격이었고 얼굴도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서진이 말했던 무서운 모습과는 정말 달랐죠. 사업이 많이 어려우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종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건축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작년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중단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종혁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서진이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일 생각만 하고 서진이 말 걸어도 제대로 대답 못할 때가 많고. 유나는 종혁의 말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서진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종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서진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알아요. 요즘 제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사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성격이 급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종혁이 커피잔을 돌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젯밤에도 서진이랑 이야기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날카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유나는 종혁의 솔직한 모습에 조금 당황했어요. 서진이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서진이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죠.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일에 치여서 여유가 없으니까. 종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 서진이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제 때문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진이 말했던 이야기와 종혁이 말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종혁이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았지만 적어도 지금 보기엔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네, 서진이가 친정에 자주 가니까 사실 좀 외로워요. 집에 혼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종혁이 유나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진짜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던 무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치고 힘든 사람 같았죠. 저희 남편도 교사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 학교 일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잖아요. 유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럼 부인도 힘드시겠네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으면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문제예요. 아예 대화가 없어요. 유나 자신도 놀랐어요.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종혁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대화가 없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냥 서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랄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각자 자신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거실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면서 방 안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유나와 종혁은 각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어느새 대화는 깊어져 있었어요.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워요.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종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서진이가 옆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된 느낌이 안 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고 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부부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 같아진 것 같아요. 유나의 말에 종혁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종혁의 눈에는 유나가 말했던 것처럼 외로움과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서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종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집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요? 뭔가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일 걱정도 있고 서진이한테 또 상처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유나는 종혁의 말을 들으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서진이 말했던 것처럼 무섭고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지친 사람이었거든요. 사업이 많이 어려우시군요. 네, 작년부터 정말 힘들어졌어요. 계약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취소되고 새로운 일도 잘 안 들어와요. 직원들 걱정도 되고 종혁이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계속 말했어요. 서진이한테는 말 안 했는데 사실 이번 달 사무소 임대료도 빠듯해요. 그런 걱정 때문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런 걱정을 혼자 하고 계셨구나. 유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이한테 말하면 더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성격도 예민해진 것 같아요. 유나는 종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남편 민수는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을까? 요즘 민수는 자신의 걱정이나 고민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오히려 너무 말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답답하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네, 그래서 요즘엔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으니까 더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종혁이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정말 이해가 돼요. 저도 서진이랑 있을 때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고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특별한 감정도 없고 저도 그래요.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종혁의 목소리에 허탈함이 묻어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글쎄요. 아마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유나는 종혁과 이야기하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이 말했던 무거운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오히려 오랫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서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쟤 때문이죠. 요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종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어제도 사소한 일로 짜증을 냈어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서진이를 사랑하시죠? 물론이에요.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이도 저를 피하는 것 같고 유나는 종혁의 솔직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진실되어 보였거든요.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종혁의 눈에는 외로움과 함께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 씨, 종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유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요즘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렀죠.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함 같은 것이었어요. 종혁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유나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종혁이 유나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혼자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 유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좋았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저도요. 유나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듯 가까워졌어요. 짧은 침묵 끝에 그들은 선을 넘었어요. 서진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공간에서 유나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유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년의 위기와 선택의 갈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없어요. 누군가는 유나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인간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